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연준이 오늘 새벽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죠? 결국에 0.25% 인상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다우존스는 0.8%가 하락하고, 나스닥은 0.46%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월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황 분석 영상을 올렸죠. 증시 전망.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예상했던 일이니까 뭐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죠. 자, 그래도 이제 은행 문제가 연쇄적으로 최근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퍼스트 리퍼블릭 말고 다른 은행들이 또 연쇄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 중소은행들에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 보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는 당연히 조정을 보일 거고 앞으로도 조정을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구독자님들한테 이미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자재를 보면 금값이 다시 또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고 환율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 동결 아직 결정 안 됐다.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라고 파월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에서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 은행도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제롬 파월이 아주 강하게 금리를 내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예상과 일치를 하죠. 왜냐하면 금리를 이제 내리면 안 되죠. 뭐 그동안 계속 우리 같이 이야기했지만 금리 내릴 경우에 미국은 달러의 패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앞으로도 뭐 무조건 올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 파월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다. 지금 올리지 않고 그랬다면 저는 대공황을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다. 이건 지금 공황이다. 근데 파월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리고 올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문제가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을 JP 모건에서 인수를 했는데도 그 뒤에 조금씩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못 한다는 거는. 왜? 아니, 금리 인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금 연준한테는. 그죠? 미국한테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걸 못 한다? 그것은 은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못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시의 대형 악재가 됐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다면 오히려 증시는 엄청난 폭락을 했을 거예요. 정말 뭐 한 3% 이상 폭락했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거는. 개인들은 눈치를 못 챌 겁니다. 하지만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된다. 미국이 지금 은행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파색채, 파월의 투심 털썩, 은행주 줄줄이 약세. 뭐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은행주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러면 우리가 그 채권 문제가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미국 국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상적인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 은행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다면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5% 갔을 거예요. 지금의 증시는 은행의 문제를 아주 큰 악재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주 큰 악재로 보고 있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에는 그 다음에 악재가 이제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 암살을 시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크렘린 궁을 공격했다고. 자, 이거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개선 불가가 거의 확실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악재는 금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의 파산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 관련된 악재와 더불어 흑해 고물 협정 문제입니다. 제가 뭐 이미 5월 증시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고물 협정이 회담이 5월에 개최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5월 5일 날 우리 어린이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들과 함께 이제 놀러 나갈 때 그때 이제 이 회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걸 안 받아들일 경우에 증시에 이것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 악재가 조금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물론 전저점을 이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강하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헤드앤숄더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것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심리가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이 보통은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올 경우에는 급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이 아직 상승의 힘이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막 이렇게 급등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금 투자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이 금이 이렇게 뚫고 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금 영상도 만들고 나중에 뭐 은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금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은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은은 경기가 좋아져야 시세가 오른단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근데 왜 은을 주장하시는지 저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금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본인이 난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좀 자본이 꽤 있어. 그러신 분들은 뭐 지금 해도 되겠죠. 그지만 자본의 여력이 조금 없으신 분이 금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금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거는 약간 공포의 심리 때문에 그런 거지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영상 다시 만들겠지만 금은 여러분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금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시 통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근본이제를 하겠다 갑자기 어느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본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근본이제에 대한 부분이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근본이제로의 어떤 회귀 같은 거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달러의 기축통화는 그 패권이
아주 쉽게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 튀더라도 설사 튀더라도 다시 밀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금이 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금을 조금 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금을 이제 뭐 투자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말들을 듣고 해 보신 분들은 저는 이게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보시길 바래요. 이제 금이나 여러 가지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은 조금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조금 약간 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환율이 밀려서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왜냐면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이제 1.75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1.75는 진짜 이 수치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금리가 아니 금리가 아니라 환율이 갑자기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증시에 조금 조정이 폭이 좀 강할 수 있고요. 환율이 좀 더 튀므로써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환율이 이제 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에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환율은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 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밀리게 될 겁니다. 그 밀리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 안정화는 결코 1100 막 이렇게 갑자기 내려갈 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예. 그렇게까지 내려갈 리는 없어요. 결국에 이 환율이 좀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환율이 엄청 내려가는 거를 정부에서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왜냐면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해야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조만간에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의 폭등세를 한번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은 아싸 개이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금을 보유량을 늘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금은 나중에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금을 살 타이밍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완전히 코앞에 왔다. 그때 여러분들이 금을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5월 달에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중에 증시가 올해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이제 악재가 좀 더 터질 수 있어요. 은행에 대한. 그지만 그 악재가 터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